지혜로우신 번 여러분, 여러분은 말투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관계를 멀리하고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말의 내용보다 말투에 먼저 상처받곤 합니다. 특별히 그 말이 아주 가까운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면 더더욱 마음이 아프죠. 친구, 배우자, 가족, 연인, 우리가 함께 오래 머물고 싶은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쩌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말투입니다. 가까울수록 이 정도는 이해해 줄 거라는 지레짐작, 웃으면서 말하면 괜찮을 거라는 착각, 좋은 의도라서 괜찮을 거라는 자기 합리화는 결국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말은 곧 마음의 얼굴이요,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육아에서는 말을 신중히 하라고 했고, 도가는 차라리 침묵이 낫다고 말했으며, 불교는 말이 곧 업을 만든다고 경계했습니다. 공자께서는 말이 많으면 폐단이 생긴다고 하셨고, 노자께서는 말을 삼가는 자가 위험을 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말은 사람의 격을 드러내는 결정적 수단이었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가장 민감한 다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볼 이야기는 제일 대화하기 싫은 말투의 정체에 관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투에 불편을 느끼며 무엇이 우리를 말없이 고개 돌리게 만드는가? 동양의 깊은 지혜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하는 말투, 진심을 담되 가볍지 않게 말하는 법, 듣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대화의 기술, 이 여정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지만 깊은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 상대가 무엇을 말하는지보다 어떻게 말하는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같은 말도 어떤 이는 따뜻하게 들리고 어떤 이는 차갑고 날카롭게 들립니다. 결국 말투는 말의 껍질이 아니라 말의 본질을 드러내는 궤적이며 마음의 결이 묻어나는 흔적입니다. 말투는 단지 음성이나 억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모든 태도의 총합입니다. 공자는 말에 대해 신중히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말부터 들으라고 했죠. 왜냐하면 말이란 것은 의도가 고스란히 녹아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마음으로도 날카롭게 말하면 칼이 되고, 거칠게 보이는 말도 따뜻한 마음이 담기면 이불이 되기도 합니다. 육아에서는 언행일치를 인간의 가장 고귀한 덕목으로 여겼는데, 이는 말이 인격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말투는 인격의 울림입니다. 인격이 담기지 않은 말은 메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들어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마음을 닫게 되죠. 장자는 말에 대해 또 다른 시선을 제시합니다. 그는 언어는 본질을 담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흐르며 그 복잡한 실체를 단지 몇 마디 말로 붙잡기란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말은 언제나 한계가 있으며 그래서 침묵은 때로 더 깊은 진실을 말한다고 했죠. 도가의 사상은 우리에게 말하기보다 말하지 않음의 지혜를 일깨워줍니다. 말투가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은 대개 말을 절제하는 법을 아는 이들입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말을 할수록 자신이 드러난다는 것을 아는 이들이죠. 묵자는 언어를 실용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그는 절언을 주장하며 말은 목적이 있어야 하고 쓸모 있어야 하며 이로움이 있는 말만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묵가의 사상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바로 말은 인간관계를 움직이는 도구이자 사회적 행위의 출발점이라는 점입니다. 말투가 실용성을 띠려면 그것이 상처보다는 유익을 남겨야 하며 조소보다는 공감을 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투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에 대한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이 곧 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방식에 나의 기질, 인격, 세계관을 녹여냅니다. 말투는 결코 외피가 아니며 오히려 말의 핵심이 됩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하곤 하죠.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라고요. 하지만 말투는 뜻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상대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느낌을 듣고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기류는 뜻보다 빠르게 전달되고 기억에도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말투는 가장 먼저 다가오고 가장 늦게 떠나는 인상으로 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말투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나의 말은 상대의 가슴에 어떤 파문을 남기고 있는가? 이 물음은 단지 말의 기술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람됨을 묻는 것입니다. 말투는 결국 삶의 태도입니다. 말의 방식은 곧 존재의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좋은 말투는 단순히 부드러운 목소리나 친절한 어투가 아니라 타인을 향한 배려의 깊이이며 스스로에 대한 성찰의 깊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대화 속에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상대를 평가하고 단정짓는 말투입니다. 그것은 마치 마음의 문을 노크하지 않고 성큼 들어오는 것과 같으며 말이라는 이름을 빌려 타인을 틀 안에 가두려는 행위입니다. 친할수록 더 자주 이런 말투가 튀어나옵니다. 너 원래 그런 애잖아. 넌 항상 예민하잖아. 넌 예전부터 그랬지. 이 말들에는 공통된 그림자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너는 변하지 않는다는 단정. 내가 널 다 안다는 착각. 나는 판단할 수 있다는 은근한 우월감입니다. 공자께서는 타인을 대할 때 항상 존중의 태도를 잃지 않으라 하셨습니다. 그는 인간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언어를 중시했으며 말 한마디로 사람을 규정짓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곧 변화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 한마디로 상대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결정지으려 합니다. 넌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라는 말은 상대에게 아무런 출구도 주지 않는 무서운 문장입니다. 그 안에는 비난, 낙인, 체념이 들어 있습니다. 상대의 말문을 닫고 마음의 문도 닫게 만드는 그 말투는 결국 관계의 길을 끊어버리는 칼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정어를 말의 올바른 수행이라 하여 험담이나 비난, 거짓말은 물론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중요한 계율로 삼습니다. 이 말은 진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 상대에게 이익이 되느냐, 자비심에서 나왔느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 진실을 말한다 해도 상대의 가능성을 닫고 상처를 입히는 말이라면 그것은 어긋난 말입니다. 내가 널 잘 알아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은 위로가 아닌 위압이 되고 너 원래 그러잖아는 말은 이해가 아닌 규제가 됩니다. 도가에서는 모든 존재가 변화하고 흘러간다고 봅니다. 고정된 것은 없고 이름 짓는 순간부터 왜곡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평가하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말해줍니다. 말로 붙잡히는 순간 존재는 흐름에서 벗어나 굳어지게 됩니다. 그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도가의 눈으로 보면 그를 보지 못한 말입니다. 진짜 사람은 말 너머에 있고 그 사람은 지금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평가와 단정은 삶을 부정확하게 바라보는 가장 손쉬운 오류입니다. 현실에서도 평가하는 말은 상대로 하여금 방어적으로 만들고 대화를 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너는 원래 예민한 편이잖아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표현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 말이 상처가 됐어라는 말에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라고 응수하는 사람은 사실 말이 아닌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변화할 수 있고 지금의 감정은 지금 이 순간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행동으로 지금을 단정지으면 사람은 그 틀 속에 갇혀 스스로 변화하고 싶은 의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관계를 오래 이어가고 싶다면
절대로 평가하거나 단정지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 물어보세요. 그땐 왜 그렇게 느꼈는지 말해줄 수 있어? 내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라고요. 묻는 말에는 열린 마음이 담겨 있고 단정하는 말에는 닫힌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물음은 소통을 부르고 단정은 침묵을 만듭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상대의 내일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도 깊은 벽을 쌓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 말은 당신의 힘입니다. 그 힘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곧 당신의 사람됨을 말해줍니다. 조언은 때때로 위장을 잘한 지적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진심이라 믿고 듣는 사람은 위선이라 느끼며 관계는 미세하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친한 사이에서는 이 정도는 말해도 되겠지. 너니까 하는 말이야 라는 전제를 깔고 훈계에 가까운 말을 던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 전제가 사실 가장 큰 오해의 씨앗입니다. 아무리 진심이라 해도 상대가 원치 않는 때에 원치 않는 방식으로 던지는 조언은 위로가 아닌 공격이 됩니다. 다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나니까 이런 말도 해주는 거야 라는 말은 듣는 이를 올가매는 언어의 족쇄가 됩니다. 목자는 언어를 실용적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이란 반드시 유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말은 단지 발화자의 의도가 아니라 수신자의 상태와 마음을 중심에 둬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좋은 말은 상대가 듣고 싶어 할 때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스스로 마음을 열었을 때 흘러들어가는 말입니다. 타인의 마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존중입니다. 묻지 않고 말하는 조언은 지혜가 아니라 간섭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자비심 없는 말은 아무리 진실이라 해도 올바른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괴로움을 주고 업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음이 힘들 때, 실수를 털어놓을 때, 감정을 토로할 때 우리는 그저 들어주는 이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훈계를 던지는 것은 열린 마음에 냉수를 끼얹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요즘 왜 이렇게 자꾸 실수하지? 라고 말할 때 너는 항상 그랬잖아 라며 과거까지 끌어오는 말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며 그 존재를 고정시키려는 시도입니다. 공자는 3번 생각하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이 말이 과연 지금 필요한가?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 말을 지금 내가 왜 하려고 하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계는 말하는 자의 자기 만족을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너보다 잘 알고 있다는 태도, 나는 너를 걱정할 자격이 있다는 확신, 그 모든 것이 말 속에 묻어납니다. 그래서 듣는 이로 하여금 방어하게 만들고 자존심을 세우게 만들고 결국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진짜 조언을 하고 싶다면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이 있는데 말해도 괜찮을까? 라고요. 그 물음에는 내 선택을 존중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고개를 끄덕였을 때에야 비로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조언은 부담이 아니라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허락된 말이며 배려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입보다 마음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상대를 위해서 말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마음부터 존중해야 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은 더 부드럽고 더 낮아져야 합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의 방향이 더 중요하고 말의 의도보다 말의 맥락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잘못된 타이밍에 툭 던져지면 상처가 되고 사소한 말도 깊은 존중 안에서 건네지면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그건 네가 예민해서 그런 거야. 내가 보기엔 그게 뭐가 큰일이야. 이런 말들이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는 말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공감이 아닌 해석으로, 수용이 아닌 판단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논리로 설득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할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말투는 결국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죠. 친구가 나 오늘 너무 자존심 상했어라고 말할 때 우리는 흔히 야, 그 정도는 그냥 넘겨라고 응수합니다. 연인이 그 말이 좀 상처였어라고 할 때 우리는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니야 라고 반박합니다. 이 모든 말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너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표현은 상대가 자신을 내보이는 용기이며 동시에 위로를 기대하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무시하거나 논박하면 상대는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게 됩니다. 도가에서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상으로 봅니다. 사람의 감정 또한 자연의 흐름과 같아서 억지로 멈추거나 방향을 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은 흘러야 하고 흘러야 정화됩니다.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누군가가 아픔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듣고 함께 울고 말없이 곁에 머물러 주는 것이 자비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에 맞장구를 쳐주는 일,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일,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그랬구나라고 말하는 일, 이 모든 것이 가장 깊은 공감이며 관계를 치유하는 언어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감정 표현에 서툽니다. 그리고 감정을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친밀한 관계는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상대의 감정을 폄하하거나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말고 그저 함께 있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 이래서 힘들었어 라는 말에 그래, 그랬구나 라고 대답하는 것. 나 요즘 기운이 없어 라는 말에 그래서 내가 더 챙겨줄게 라고 말해주는 것. 이런 말투는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다만 타인의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감정을 표현했을 때 돌아오는 무관심입니다. 감정은 사실 설명보다 공감이 먼저입니다. 논리로 해명하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함께 있으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말은 때때로 너무 많아서 관계를 망치고 너무 적어서 오해를 부릅니다. 그러나 공감이 담긴 말은 결코 많지도 적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딱 필요한 만큼이며 마음이 전해지는 정확한 지점에서 울림을 줍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가 오랜 관계를 단숨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무엇이 좋은 말투인지 모른 채 관계 속에서 말의 실험을 반복합니다. 상처와 후회를 남긴 채요.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을 묻고 관계를 이어주는 말투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고마움을 자주 말하고 존재를 인정하며 사소한 감정에도 공감할 수 있는 말투입니다. 고마워. 네 덕분이야.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 짧은 말들이 가진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어하며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음을 느낄 때 행복해집니다. 그러니 아무리 사소한 도움에도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리 작은 일에도 네 덕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연스레 관계 속에서 따뜻한 중심이 됩니다. 유가에서는 인인을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로 여겼는데 이는 곧 타인을 사람답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언어를 통해 드러납니다. 너 없었으면 안 됐을 거야 라는 말은 곧 나는 너를 소중히 여겨라는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도가에서는
언어를 절제의 도구로 봤습니다. 말을 아끼고 필요한 만큼만 하고 말보다 마음이 앞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독가에서 말하는 절제란 침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의 무게와 방향을 아는 이들이 필요할 때 건네는 말은 침묵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고요한 물결 속 작은 파문처럼 짧은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가슴에 남습니다. 특히 감사와 인정을 담은 말은 관계의 긴장을 녹이고 신뢰의 물꼬를 트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열쇠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존재 자체의 고귀함을 인식하는 것을 지혜라 했습니다. 이는 곧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 긍정입니다. 내가 있어서 좋아. 나는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돼라는 말은 상대의 존재 자체를 지지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과나 능력, 효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있음 자체에 감사하는 말이기에 듣는 이는 깊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경험은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투의 핵심은 먼저입니다. 좋은 말은 먼저 다가가고 먼저 꺼내고 먼저 건네는 사람의 몫입니다. 연락도 공감도 감정 표현도 먼저 할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잘 지내? 오늘은 기분 어때? 이런 사소한 안부는 내가 너를 신경 쓰고 있어 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한마디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느끼고 관계의 생명을 확인하곤 합니다. 인간관계는 늘 용건 없이 시작되고 의미 없이 깊어지며 사소함 속에서 지탱됩니다. 또한 좋은 말투는 감정에 함께 머무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가 속상하다고 말할 때 그래, 그랬겠네 라고 맞장구 치는 것, 친구가 화가 났다고 할 때 그랬으면 나도 화났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 이런 감정의 공명은 기술이 아닌 태도입니다. 상대의 기분을 판단하지 않고 다만 함께 있어주려는 태도에서 좋은 말투가 시작됩니다. 이런 공감의 언어는 문제를 해결하진 않지만 문제를 함께 견디게 해줍니다. 결국 관계를 깊게 만드는 말투란 상대의 존재를 가볍게 보지 않고 감정을 사소히 여기지 않으며 작은 마음에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말입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의 태도, 말의 논리보다 말의 온도, 말의 양보다 말의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말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관계가 건강하면 말도 건강해지고 말이 건강하면 관계도 다시 맑아집니다. 그러니 좋은 말투를 가진다는 것은 곧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진심의 표현이자 실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는 말이라는 다리 위를 건너 만납니다. 그 다리가 단단하면 관계는 오래가고 그 다리가 흔들리면 마음은 떨어져 나갑니다. 결국 말은 단순한 소통의 수단을 넘어 관계의 품격을 가늠하는 가장 섬세한 기준이 됩니다. 말투가 곧 마음이고 말의 결이 곧 관계의 결이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따뜻했고 어떤 말이 차가웠는지를, 어떤 말이 나를 안아주었고 어떤 말이 나를 밀어냈는지를. 동양의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말에 품격을 부여했습니다. 공자는 말은 적을수록 좋고 그 말엔 반드시 진심이 담겨야 한다고 했으며, 노자는 아예 말을 줄여야 도를 이룬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말이 많다고 마음이 잘 통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줄인다고 진심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의 길이가 아니라 말에 담긴 태도입니다. 정성스럽게 건넨 말 한마디는 그 어떤 화려한 수사보다 사람의 마음을 깊이 흔듭니다. 말의 격이 높은 사람은 상대를 높이고 말의 품이 넓은 사람은 상대를 안아줍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주 상처받고 또 자주 후회합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라는 생각은
누구나 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대부분 말투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말투는 상대가 나를 기억하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말투로 대했는지가 결국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를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관계는 언제나 품격 있는 말투에서 비롯됩니다. 말은 듣는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말하는 사람의 수준을 고스란히 드러내기도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무너뜨릴 수도 일으켜 세울 수도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결국 좋은 말은 기술이 아니라 품성입니다. 말의 품격을 높이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단정하고 넓은가를 보여주는 일이죠. 말의 무게는 곧 사람의 깊이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남는 잔상이자 관계의 미래가 됩니다. 지혜로운 번 여러분, 관계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관계는 결국 우리가 말하는 방식과 듣는 방식, 대화 속에서 마주하는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말이 품격을 갖추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단단히 지탱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의 품격을 조금만 더 신경 써보는 건 어떨까요? 말투 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관계를 지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오늘의 지혜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정 내 무사평안을 기원합니다. 모든 일이 순리대로 흘러가며 말과 마음이 따뜻한 하루가 되시기를 빕니다.